자, 19쪽 유형 19. 자, 84번을 보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어예요, 국어. 네, 이런 거 나오면은 잘 못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내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외워서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문장으로 식을 주는 경우에 그냥 잘 못하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x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가 있어야 루트 x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루트 x가 뭐 딱 떨어지는 자연수이든 아니면 무리수로 남든 그 숫자를 기준으로 2하면 이거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한 자연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 4개다. 그럼 그 4개를 이거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4개, 개수니까 4개면은 그냥 4라고 그래도 되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을 4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설명 들을 때는 알겠는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 밑에를 보면 F1서부터 F15까지 쫙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F10을 생각하려고 그래. 그럼 말 그대로 여기가 F인데 이 자리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10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 근데 X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다고. 그러면 동시에 10을 넣고 이거를 쭉 다시 해석하는 거지.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 3개. 개수에서 개는 빼고 F10은 3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런 거 보고 쫄지 마세요. 자, 푸는 방법은 이래요. 그럼 방금 전에 F10은 3이었죠? F9도 얼마겠어요? 3이겠죠? F8은 얼마겠어요? F8은 2 맞습니까? 이거 조금 학생들마다 조금 속도편 차이인데 살살 따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값들이 기준이겠죠? 이렇게 되는 값들이 기준이겠죠? 실전 문제에서 여기서는 F15까지 나와 있으니까 별로 안 되는데 실전 문제에서는 F 한 1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F1, F4, F9, F16, F25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살살살살 잘 따져나가셔야 돼요. 네. 그것만 잘할 줄 알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6번도 보세요. 86번도 문장으로 주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만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루트 75 이하 중에 제일 큰 자연수를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64 8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8이라는 거예요. 이게 8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는 다 그럴싸하게 알 것 같죠. 그렇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하나입니다.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두 번째고요. 일단은 국어가 먼저예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수를 쓰든지 88번을 반드시 스스로 풀어서 맞으실 수 있어야 돼요. F1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F2도 얼마겠어요? 1이겠죠. F4는요? 2겠죠. 그러면 1이 당분간 나오다, 2가 당분간 나오다, 3이 당분간 나오다, 4가 당분간 나오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끊어서 54가 나와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노가다를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잠깐만 조금 문제를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게요. F1은 얼마입니까? 1 맞죠? F2도 1, F3도 거기 F1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F4 줄 바꿔서 2, F5, F6, F7, F8 맞습니까? F 9, 10, 11, 12, 13, 14, 15, 16 잠깐만 거기서 합이 얼마가 돼달라고 그러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중간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더하면 3인가요? 요거 4 더하면 얼마죠? 10.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13입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3, 21. 그럼 여기다가 21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요거까지 33입니다. 34, 34. 요게 루트 16이죠, 그쵸?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걸 과연 그렇게 다 써야 되나요? 뭐 더 좋은 방법 있어요? 사실은 규칙성을 보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거 54 읽으면 541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금 요거 더한 것까지는 34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4 36 여기다 36 더하면 54 넘어가네. 아 그럼 54 되기 여기 중간에서 적당히 끊으면 되네. 왜 뭐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노가다죠. 성실하게 숫자를 써서 나열하는 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은 뭐 정법의 정석의 풀이 방법으로 풀어서 딱 맞는 게 제일 근사하고 좋은 건데 안 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들키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쓰던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맞아야 돼. 근데 노가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고급스럽게 푸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답은 내놓는다. 그래서 답은 내놓고 선생님한테 조금 더 좋은 풀이를 한번 구해본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자, 88번도 거의 풀어준 거랑 마찬가지죠. 자, 넘어가보자. 26조.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설명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여기 6명이지 다 앞에서 은선에게 동영상 강의 해줄 건데 한 6명 중에서 1명 정도가 나중에 보면 혼자서 우르르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대충 설명 대충 들어도 푸는 사람이 있는데 우르르 틀린 사람은 대충 듣고 대충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수의 분류에 관한 건데요. 글쎄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면은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말 풀어드릴게요. 무한소수의 반대말이 뭐죠?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중2, 중3 거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무한소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유한소수예요. 유한소수는 소수점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니까 100%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 유리수란 얘기입니다. 유리수가 뭐죠?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다 유리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분수가 유리수라고요? 아니, 분수로 표현 가능하면 유리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분의 1도 유리수지만 5도 유리수예요. 5는 1분의 5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한소수의 반대말이 유한소수인데 유한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근데 무한소수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뉜다고. 근데 순환소수 중2 때 분수를 자꾸 바꿨었죠. 그렇죠? 분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비순환소수만 뭐가 되는 겁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시 볼게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예요. 비순환소수를 말하는 거죠. 세 글자로 줄여서 무리수예요. 무리수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낸다 그러면 말뜻 못 알아가지고 틀리면 억울할 수 있어요. 4번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A가 무리수랍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걸 고르래. 무리수면은 뭐 많이 알잖아. 니네가 아는 거. 그치? 응? 그랬을 적에 1번서부터 5번까지 항상 반드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애를 말하래. 3번 됩니까? A가 무리수예요. 그럼 A 제곱은 뭐죠? 다시 한번. A가 무리수래요. 그럼 3번의 A 제곱은 뭐예요? 유리수가 될 수 있어.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0% 유리수예요? 될 수 있어. 유리수 아닙니까? 유리수 아니에요? 그냥 100%? 다시 한번. A가 무리수래요. 네. 그럼 A 제곱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100% 유리수입니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파이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리수라고 맨날 루트 씌워져 있는 것만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것만 무리수가 아니에요. 파이도 무리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잠꼬대로 소수점 밑에 아무렇게나 막 그냥 씹으리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수를 루트로 한정 짓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파이가 있다는 게 거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싹 다 숙제인데요. 6번 그냥 선생님이 빨리 풀어볼게요. 어차피 6번도 숙제인데 그냥 정답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슥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이루어집니다. 네, 흠잡을 데 없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고요. 2번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아까 설명했죠. 모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모두 성립이 돼야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는 어차피 참이기 때문에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해도 똑같이 참이 되는 말이에요. 네. 3번 순환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다. 그렇지. 무한소수는 소수점 밑에가 무한이냐를 보는 거예요. 자, 대부분 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생님이 가끔 학생들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못하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뭐 누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남의 말 대충 듣거나 말귀를 자세히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수학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집중하는 훈련을 먼저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데 국어는 곧잘해. 이 사람은 이유가 하나예요. 국어 잘하면은요 수학도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가 선생님이 보는 입장이야. 연습 좀 해주면 되고. 근데 애도 성실하고 연습도 잘하고 숙제도 안 빼먹고 잘하고 그것도 국어도 곧잘해. 근데 수학은 이상하게 잘 못해. 이거는 수학 문장을 읽을 때 겁부터 내가지고 경직이 된 거예요. 사고방식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면 되겠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릴렉스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장 볼 때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소수를 자기 멋대로 비순환소수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야. 4번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순한소수와 비순한소수로 갈려서 유리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원하게 유형 공사까지 선생님이 조금 띵 까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아마 풀어도 얼마 안 걸릴 거야. 17번 문제 하나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17번 문제의 경우는 선생님한테 강의 안 들어도 충분하다, 그런 사람은 지금 그냥 스스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강의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빡빡 푸셔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A를 보겠습니다. A. 지금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A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세하지만 세로 눈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세로 눈금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정확하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요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사각형이 하나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쵸? 정사각형의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6일이, 아이고 이게 뭐냐? 6일이는 요렇게가 맞겠죠? 그쵸? 내가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나?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는 거기 그림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얘가 뭘로 보입니까? 요 그림이 뭘로 보입니까? 봐봐요. 남의 말 안 듣죠? 내가 이게 뭘로 보이니까 P가 보이는데 P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이 뭘로 보입니까? 이거 부채꼴입니다. 외우세요. 부채꼴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같으면서 이렇게 되면 부채꼴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걸 부채꼴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에서 루트 6만큼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거 한번 부채꼴이다라고 보면 계속 부채꼴로 보입니다. 이것도 부채꼴 맞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루트 6만큼 커졌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루트 6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 다 보지 말고 하나만 보면 대빵 쉬운 얘기야. 요 숫자가 똑같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1로 가면 반지름만큼 깎아버리면 되고 1로 가면 반지름만큼 보태주면 된다, 이 얘기야. 설명 끝났죠? 그럼 옆에 있는 그림은 안 그리고 설명해 볼게요. 2 찾으세요. 2 찾았어요? 2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라고 되어 있죠? 거기 있는 사각형 면적은 13이랍니다. 한 변길이 얼마? 루트 13. 그러면 4를 기준으로 루트 13만큼 빼든가 4를 기준으로 루트 13만큼 더하든가. 그죠? 우리끼리 농담이네요. 틀리면 진승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쉬운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틀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거 내시간하면 틀리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21번으로 좀 갈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선생님이 지금 이거 6시 1분이에요? 그 휴대폰 딱 꺼내놓으세요. 너만. 필통에다 올려놔. 혹시 진동 오면 그거 갈 수 있으니까. 그게 6시 10분이 되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채꼴만 찾으면 됩니다.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고등학교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건데요. 실수, 영어로는 real number, mistake가 아니라 real number. 실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실수를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실수를 예를 들 때는 수직선 위에 있는 이거 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매칭되는 수를 죄다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수들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수하고 그 뭐 실수 누가 몇 개인지 세봤어 모르는데 그지? 그게 정확하게 하나씩 매칭이 된대요. 지금 얘기하는 건 증명이 안 됩니다. 근데 뻔뻔하게 여기서도 받아들이고 쓰자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제 더더욱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사실. 이만큼의 구간이 됐든 요만큼의 구간이 됐든 어쨌든 요 사이에 유리수 되게 많죠. 그죠? 유리수 되게 많죠.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고 대답해야 됩니다. 유리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0하고 1 사이의 유리수 0.1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조금 반칙 같지만 그것만 따져도 끝이 없죠. 그쵸? 근데 이렇대요. 그럼 유리수가 끝이 없잖아. 여기도 점이 끝이 없이 많잖아. 그지? 근데 유리수만으로는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매치를 시킬 수가 없대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니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해. 근데 실수는 덤비면 다 매칭을 한대죠. 그쵸? 자, 방학 동안에 배워서 아는 사실. 실수는 유리수와 무슨 수로 이루어져 있죠? 무리수로 100%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 실수의 빈틈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실수로 꽉 채울 수 있대요. 그럼 아까 유리수로 다 못 메운다는 얘기가 말이 되죠. 유리수가 다 메우면 무리수는 뭐하냐? 그치? 그 유리수가 못 메우는 애를 무리수가 메운대요.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냥 감각상 그냥 대충 들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실험했는데 비커라 그랬고, 그지? 비커에 노란색 그 대두, 좀 콩인데 큰 거 있죠? 그걸 담으면은 거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알사탕 모양? 근데 그 사이사이에 틈이 좀 넓겠죠? 대두니까. 거기에다가 요만한 좁쌀을 넣고 탁탁탁탁탁 치면 좁쌀들이 그 사이에 쫙 들어가겠죠? 그죠? 그 유리수가 일종의 그 대두예요. 좁쌀이 무리수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리수가 더 많아요. 무리수가 더 많아요. 무한도요, 더 많은 무한이 있고 적은 무한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직선에다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요렇게 틈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이에 유리수 더럽게 많고요. 무리수 더럽게 많아요. 얘네들이 유리수래도요. 이 사이에 유리수 더럽게 많고 무리수 더럽게 많고요. 여기가 유리수 무리수든 무리수 유리수든 무리수든 하여간 틈만 주면 그 사이엔 유리수도 되게 많고 무리수도 되게 많아요. 21번 보세요. 이런 걸 한 번만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대빵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2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도 대빵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 맞아요. 이런 것들은요. 3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어디 있어요? 정수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말뚝 딱딱딱 박아놓은 숫자인데 그치? 딱 구간을 주면은 그 사이에 정수는 유한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4번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없습니다. 절대 메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5번 모든 실수는 수직선을 완벽하게 메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반드시 하나씩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정확하게 맞으실 수 있어요. 어디 보자. 그래서 유형 7도 니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유형 8도 니들이 하면 될 것 같다. 거듭말하지만 문제 수가 오늘 좀 많죠. 근데 숙제 양으로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금방금방 풀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29쪽에
숙제 어디까지 돼 있어요? 네? 4만 하라고. 29쪽, 왜 갑자기 깜짝 놀랐네. 29쪽에 유형 4만 하라 그랬죠? 네. 유형 01, 유형 02, 유형 03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가운데 틈을 이렇게 보여줘 선생님이, 그죠? 그거 다 숙제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숙제가 19쪽부터 19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죠. 밀리면은 양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여유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풀면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도 여기까지만 나갈게요.